없이 바쁩니다. 일본을 비롯해 스페인,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인도 이 밖에 여러 나라에서 중국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중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진이 공개되어 세계인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이 오히려 역으로 중국 내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노골적으로 시작되었다는 황당한 소식과 개고기 식용을 금지해 이번 사태의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이번 사태 종식 단계로 들어간 중국에서 재확산을 막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한창이지만 유명 관광지는 청명절 연휴 내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SNS상에서 현 사태 대유행이 끝나지 않았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베이징과 상하이, 텐진 등 대도시에서는 현 사태 확산 예방을 위해 당국이 청명절 성묘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신문은 텐진에서만 해마다 500만 명의 성묘객이 몰리지만 올해는 현장 성묘를 전면 금지했다면서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대리 성묘 서비스 등 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시도 폐쇄 중인 자금성을 보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해 온라인 투어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인적이 없는 자금성을 3가지 코스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중화권 국가에는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청명에 친인척이 모여 조상의 묘를 찾는 풍습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시행하는 대리성묘 서비스 등의 조치는 현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주민들의 야외 활동을 최대한 줄여보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전국 명소들은 몰려든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웨이보에는 저장상 항저우시의 시우와 5대 명산인 안호이성 황산을 가득 메운 상춘객들의 사진이 여러 장 게시되었습니다. 황봉망 등에 따르면 시우에는 6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입장했습니다. 이렇게 긴장이 풀려버린 중국인들의 모습을 본 한 누리꾼은 웨이보에 중국에서 현 사태가 안정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관광지가 사람들로 가득하네. 이 사람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번 사태가 재유행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자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는 무료 입장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면서 아직 현 사태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구시보도 황산에 수만 명이 몰리자 집단 감염을 우려한 관리소 측이 다음날부터 하루 입장객을 2만 명으로 제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표는 아침 일찍 매진되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새벽 4시도 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표를 사려고 줄을 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주차장 아래까지 줄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전염추위가 소강국면에 들어가면서 몰지각한 꽃놀이 인파들이 나오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있어 중국 누리꾼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사진 속 중국인들은 오랜만에 봄꽃에 흥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 포즈를 취했습니다. 현 사태의 심각성은 잊은 듯 떡하니 자리를 잡고 3355 모여 도시락을 먹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꽃을 꺾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 무개념한 행동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아니 저기요 중국인 여러분, 이번 사태가 어디서 났는데 님들 지금 신나서들 그러고들 있는 겁니까? 지금 유럽이랑 미국 상태가 어떤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 진짜 한국 반만이라도 닮아봐요 좀.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아프리카 포비아 현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현 사태의 진원지이자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중국에서 해외 유입으로 인한 재확산 공포가 커지면서 외국인 혐오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적인에 대한 혐오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흑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차별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아프리카 집단 거주지가 있는 중국 광저우에서 흑인들의 외국인 공포증이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CNN이 중국 광저우에 거주 중인 아프리카 국가 출신 20여 명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숙박을 거부당하는가 하면 확진자 접촉이나 증상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현 사태 검체 검사를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또 호텔마다 아프리카 출신 숙박
숙박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12곳 중 10곳이 거부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광저우와 홍콩 인근에 있는 선전시에 사는 한 세네갈 출신의 남성은 갑작스레 집에 방문한 공무원으로부터 병원에 방문해 검체 검사를 받으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9년부터 광저우를 오간 나이지리아 출신 무역상 또한 광저우에 최근 입국한 뒤 2주간 지정 호텔에 격리되었습니다. 격리되었다가 나오니 다른 호텔들이 모두 숙박을 거부해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앞서 아프리카인들이 많이 사는 웨슈구 황치 지역에서 나이지리아 국적의 확진자 5명이 나오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들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기간에 집에 머무르지 않고 식당 8곳과 다른 공공장소를 돌아다녔다는 중국 관영 언론의 보도가 나온 이후 SNS 등에서 반외국인 정서가 고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현사태 방역 과정에서 아프리카인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서방국의 비난이 들끓자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담화를 내고 중국 아프리카 관계가 각별함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담화는 중국과 아프리카는 좋은 친구, 파트너, 형제이다. 우리의 우정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 독립, 민족 해방, 경제 발전, 민생 개선 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비바람을 함께 견디며 만든 귀중한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세계적 대유행에 직면해 있는 중국과 아프리카는 다시 손을 잡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고 우리의 우정은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최근 방역 과정에서 엄격한 조치를 취한 것은 현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도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포괄적이고 엄격하며 철저한 조치로 인해 현사태 확산을 막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해외 역유입과 내부 재확산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 정부는 외국인의 삶과 건강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모든 외국인은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차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말한 흑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 현상에 대해서 중국 분석가들은 서방국이 고의적인 왜곡 보도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중국과 아프리카 간 우호 관계를 해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이고 그놈의 남탓. 언제까지 그렇게 남탓만 하면서 살 거예요. 내 탓이오 이 모든 게 내 탓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무슨 일 생기면 이렇게 답하세요. 내 탓이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한다는 것인데요. 중국 정부가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중국 농업 농촌부는 국가 축금 유전자원 목록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선다고 전했으며 목록에는 전통 가축과 가금류 18종과 특수 가축을 적시했습니다. 18종의 전통 가축과 가금류에는 돼지를 비롯해 소, 혹소, 물소, 야크, 가열소, 면양, 사냥, 말, 당나귀, 낙타, 토끼,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비둘기, 메추리가 포함됐고 13종의 특수 축금류에는 꽃사슴을 비롯해 붉은 사슴, 순록, 알파카, 호로새, 꿩, 자고새, 청동오리, 타조, 밍크, 실버폭스, 블루폭스, 너구리 등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축에서 개가 빠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농업농촌부는 개는 인류 문명의 진보와 동물 보호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선호에 따라 전통 가축으로부터 특화되어 반려동물이 되었다고 배경을 전했습니다. 또한 개는 인류 보편적으로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이번 사태가 비롯되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중국의 식문화를 개선함으로써 어떻게든 중국의 이미지를 개선해 사태의 책임을 희석시켜보겠다는 의지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국이 현사태 대유행의 책임과 야만적 풍습이라는 국제적인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빠르게 대표적인 중국의 혐오 사례로 꼽혀온 개식용 문제를 꺼내들어 한국 측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중국인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한국으로 미루기 위해 유튜브에서 돼지머리, 개고기, 박쥐 등을 먹방하며 K푸드의 위상에 금이 가는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고 동시에 이번 사태가 한국에서 비롯되어졌다는 이미지를 심어
한국 내 언론들에게 비판을 산 적이 있습니다. 개고기 식용을 두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빚어질 중국 내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단호해 보입니다. 결국 현 사태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중국 내 동물 보호에 큰 획을 긋는 또 하나의 사건을 몰고 온 것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일본의 아베 신조는 딱 명확히 포인트만 찝어서 걱정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 중국은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도 안 납니다. 아니, 한국에서 누가 돼지머리 갖다 두고 저렇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박쥐를 누가 먹어요? 그리고 이번 사태가 어디서 먼저 시작됐는데 흑인들을 차별합니까? 초반에 전 세계에서 중국이 차별받을 때 그러지 말라면서 제일 목소리 높이던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네요. 다들 정말 열심히들 사십니다. 열심히들 살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빼고 좀 덜 열심히 좀 사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확진자 0명 될 때까지 화이팅 하자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